안녕하세요, 부동산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근생빌라 사면 안 되는 3가지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요, 여러분, 근생빌라가 뭔지 그 근생빌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생빌라는요, 근린생활시설 빌라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근생빌라 이렇게 부르는데요. 즉, 근린생활시설과 다세대 주택의 결합된 용어로 정식 법적 용어는 아닙니다. 편의상 근생빌라라고 불리는 것이지 결코 주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근생빌라는요, 쉽게 말해 상가 또는 업무시설로 허가를 받았는데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불법 용도 변경을 한 거예요. 주거용으로. 그렇기 때문에 엄연히 말하면 불법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업자들도 이러한 불법 사실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근생빌라를 만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이유 2가지를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요. 수익률 때문에 그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흔히 빌라라고 말하는 다세대 주택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지상 층수가 4계층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은 층수에 산입이 안 되기 때문에 1층을 주차장으로 만들 경우 지상 5층까지 빌라 건물로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계층 이상일 때는요, 이게 다세대, 그러니까 빌라로 되는 게 아니라 아파트로 분류가 돼요. 그러면 이렇게 아파트로 분류되면요, 문제가 뭐냐면요, 더 많은 규제와 또 건축 허가를 받기가 더 까다로워져요. 규제가 더 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아주 대규모 이렇게 건물을 크게 지을 수 있는 규모가 아니면 웬만하면 건축업자 입장에서는 아파트로 이렇게 허가받는 거를 달가워하지 않겠죠. 절차 자체도 까다롭고 그 일의 양에 비해서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좀 덜하기 때문에 그럼 다세대 빌라로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게 더 경제적으로 유리하고요. 그래서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5계층, 5계층 이상일 때는요, 한 층을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고요, 나머지 4계층만 다세대 주택으로 허가를 받아가지고요, 이렇게 편법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근생빌라가 탄생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이 이유도 굉장히 크거든요. 바로 주차 공간 확보 때문에 그러는데요. 다세대 주택 요건에 따라서요, 1층을 주차장으로 하고 2층에서 5층까지 다세대 주택으로 이렇게 설계를 그려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층을 굳이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요, 주차장 때문에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보면요,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8개 세대로 해서 다세대 주택을 이제 신축한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60제곱미터 이하는요, 세대당 0.8대의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만약에요, 8세대, 60제곱미터 이하로 8세대를 이제 건물을 짓는다 보시면 8세대, 그러면 60제곱미터 이하는 0.8대, 세대당 0.8대잖아요. 그럼 88에 64, 6.4대, 6.4대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이 소수점을 반올림 해줘야 돼요. 주차장법에 의해서. 그러면 7대 주차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건물을 건축할 대지의 지형적 한계로 인해서 주차 공간이 최대 6대밖에 확보되지 못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7대 주차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땅의 모양이, 아니면 출입구에 이게 진출입이 어려워서, 아니면 라인이 안 나와서, 그래서 6대 정도밖에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편법을 쓰는 거죠. 이렇게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4계층 중에서 한 층을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고요, 나머지 3계층만 다세대 주택으로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받냐면요, 왜냐면 근린생활시설은요, 주차장 요건이 완화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은요, 한 개 호실당 몇 대, 이렇게 호실당 몇 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전체 몇 제곱미터당 몇 대 이렇게 적용을 받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요, 근생이라고 하면,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면 134제곱미터당 한 대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례로 다시 이거를 그대로 끌어와서 다시 설명드리면, 만약 2층을 60제곱미터 이하의 면적으로 근린생활시설 2개의 호실로 건축허가를 받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서울시 주차장 조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34제곱미터당 한 대 주차 공간만 확보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요, 2층은요 근린생활시설 2개로 허가를 받는다 하더라도요 60이니까 120제곱미터밖에 안 되기 때문에 134제곱미터당 한 대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한 대만 확보를 하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3층에서 5층까지 3, 4, 5 이렇게 두 집씩 6세대 그 빌라로 이제 건축을 했잖아요. 그러면 총 6대 주차 공간이 이제 확보만 되면 되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요, 일단 주택 부분하고 근린생활시설을 나눠서 설명드리면, 아까 근생은 60이니까 120이니까 134제곱미터 이하이니까 한 대만 확보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근생은 한 대만 확보하면 돼요, 일단. 그럼 이제 주택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주택은 우리가 60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0.8대만 되면 된다고 했잖아요, 세대당. 그럼 0.8 곱하기 6세대잖아요. 그러면 6, 8에 48, 4.8대인데 공동주택일 때 아까 반올림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5대가 돼요. 그러면 주택은 5대, 근생은 1대, 합치면 6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차장 때문에 주차 공간 확보가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2층을 근생으로 이렇게 허가를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여러분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빌라 건물은요, 대로변에 위치해 있는 경우보다는요, 대부분 주택, 그 골목 안쪽에 주택가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이 근린생활시설, 그것도 2층이에요. 1층도 아니고. 그럼 2층에 있는 골목에 있는 빌라 건물 2층에 뭐 상가라든가 업무시설, 뭐 사무실에 들어오기는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대부분 건축주들도요, 이게 이제 준공검사 허가가 나면 용도 변경을 불법으로 해가지고 주거용으로 바꿔서 이제 분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근생빌라가 이렇게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근생빌라가 뭔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왜 근생빌라를 분양을 받으면 안 되는지, 사면 후회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요,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크게 한 3가지 정도만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가장 중요한 거. 우선 첫 번째, 나중에 잘 안 팔려요. 이게 첫 번째 이유인데요. 그렇죠. 이게 근생빌라는 용도 자체가 근린생활시설인데 이거를 나중에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서 주거용으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사지 않겠죠. 그래서 나중에 잘 안 팔리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이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이 근생빌라가 가격이 싸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덥석 무시면 안 되고요. 실거주 목적이라고 하면 가격이 싸다, 그럼 가성비 차원에서 접근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투자 목적으로 이제 사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투자 목적도 이제 2가지 케이스가 있잖아요. 우선 첫 번째는 수익률, 그러니까 수익성으로, 그러니까 이걸 사서 월세를 놓겠다. 그럼 이건 괜찮아요. 싸게 사서 월세를 놓으면 월세는 잘 나가거든요. 근데 반대로 레버리지 투자, 그러니까 갭 투자를 하겠다, 소액 투자를 하겠다, 그 목적으로 이거 근생빌라를 좀 생각하시는 경우라고 하면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요, 근생빌라는요, 말 그대로 근린생활시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주거용이 아니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이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뭐 승인이 거절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혹시라도 운이 좋아서 승인이 난다 하더라도요, 원하는 만큼 그 대출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대부분 요즘에 그 전세 임차인 분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해서 보증금을 만들어서 전세를 알아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전세자금 대출을 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자기 돈을 다 오롯이 가지고 보증금을 치러야 되는데, 그럴 분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전세 맞출 때도 좀 힘들고 어렵고, 설령 이제 전세를 맞췄다 하더라도 다음 세입자를 맞추기가 또 쉽지가 않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이 좀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 목적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가격이 싸다고 해서 이렇게 접근하실 게 아니라, 거기 내면에 근생빌라의 그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이 더 많겠죠. 이거를 잘 좀 파악하셔가지고 신중하게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는요, 세금이 비싸요. 세금이 비싸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선 취득세부터가 달라요. 근생빌라, 이게 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취득세가 무조건 4%예요. 그러면 이거를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무주택자 분들은요, 취득세가 그 매매 금액에 따라서 1에서 3%인데, 이거는요, 주택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4%예요.
그래서 무주택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취득세가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근데 반대로 또 요거를 또 선호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다주택자분들, 특히나 규제지역 다주택자분들은 3주택부터는 12% 취득세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가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러면 다주택자분들은 그냥 4%만 내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익일 수 있어요. 취득세 면에서는. 그래서 자기 포지션이 무주택인지 다주택인지에 따라서 이 세금 부분도 약간 탄력적으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세금은 1에서 3%가 아니라 근생이기 때문에 4% 적용받는다. 요거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게 가장 크죠.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담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요, 불법 건축물로 운이 좋아서요, 불법 건축물로 등재가 적발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불안해요. 늘 불안해요. 언젠가는 적발될 수밖에 없거든요. 요즘에 공무원들 기술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법 건축물 잘 찾아내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공무원들이 원래는 이런 걸 이제 찾아내는 작업을 하긴 하는데 또 민원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주변 옆집이라든가 옆 건물 사람이 민원을 넣어요. 저 집 좀 불법이 있는 것 같은데요. 불법 용도 변경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적발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의외로. 그러면 이렇게 불법 건축물로 적발이 돼서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는 순간 이게 다시 적법한 절차로 이행이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매년 이행강제금이라는 그 과태료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어떤 용도로 변경했느냐 용도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 불법 용도 변경한 또 불법을 저지른 그 면적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요 정도 그냥 동네 빌라라고 하면 1년이면 100단위 이상 나와요. 100만 원 이상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행이 될 때까지 계속 매년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 몇 년 부과하다가 많은 게 아니라 근생빌라, 그러니까 근린생활시설을 불법으로 주택으로 개조를 했잖아요. 그럼 걸렸어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원상복구 다 헐어내고요. 업무시설로 사용할 때까지, 그 용도로 만들어낼 때까지 매년 부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걸리면 다행이지만 언젠간 걸릴 수 있고, 또 지금은 당장 안 걸린다 하더라도 늘 마음속에 불안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페널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다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매매가가, 거래가가 싸다, 그래서 사야지. 근데 매매가가 싼 이유는 불법이기 때문에 또 있지만, 또 이런 매년 경제적인 부담을 안아야 된다는 이유도 있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근생빌라 불법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지 말아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뭐 가격이 정말 좋아서, 그다음에 자기가 이걸 살려는 목적, 그다음에 뭐 사용하고자 하는 필요에 의해서 사신다고 하면 괜찮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수익률 면에서는 또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근생빌라를 한번 관심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면 무턱대고 그냥 사기보다는 이러한 전반적인 장점과 단점, 근데 단점이 분명히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점까지도 모두 다 감안을 하셔가지고 신중하게 선택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오늘 이렇게 근생빌라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